일계상미분 방정식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우선은 미분 방정식에 나오는 가장 간단한 정의를 좀 알아야 되겠죠. 미분 방정식에서 이야기하는 해라는 게 어떤 뜻을 가지는지를 좀 봅시다. 우선은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게 y 프라임 이퀄 1 플러스 y 제곱이라는 미분 방정식입니다. 그랬을 때 이 방정식을 풀면은요, y 이퀄 탄젠트 x 플러스 c라는 녀석이 나오게 돼요. 여기 나오는 이 y 요 녀석 있죠? 탄젠트 x 플러스 c. 여기서 나오는 이 c는 그냥 상수입니다. 이 녀석을 왼쪽에 있는 원래 이 방정식에다 넣어 보면은요, 만족을 합니다. 이 c 값에 상관없이 만족을 하죠. 그러면은 해가 아주 여러 개 나온다는 이야기죠. 자, 요런 거를 갖다가 우리가 보통 그림을 그려보면은 방정식상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나오게 될 겁니다. 여기는 선 하나가 주어져 있는 미분 방정식을 만족하는 함수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걸 우리가 보통 제너럴 솔루션이라고 이야기해서 일반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중에서 우리가 특별한 조건을 주게 됩니다. 보통은 초기 조건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x가 0일 때 y 값이 0인 녀석까지 해가지고 초기 조건을 줘요. 그러면은 주어져 있는 여러 개의 해 중에서 딱 하나, x가 0일 때 y가 0인 요 한 개만 지나가게 되겠죠. 지금 보시는 이 녀석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지나가는 얘예요. 딱 요거 하나만 우리가 원하는 조건, 초기 조건을 만족을 하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우리가 특별히 특수의 particular solution이라고 이야기를 갖다가 합니다. 자, 두 개는 구분을 해야지 돼요. general solution과 particular solution은 서로 다르고요. 일반적으로 초기 조건이 주어져 있지 않은 상태 내에서 그냥 해를 갖다 구해라, 방정식을 풀어라 그러면은 일반해를 구하라는 이야기고요. 초기 조건까지 들어가면은 특수해를 구하라는 이야기입니다. 특별한 언급이 없더라도 주어져 있는 문제의 조건이 어떤 건지를 갖다 보고서 일반해를 구해야 될지 특수해를 구해야 될지를 우리가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름에서 약간 오해를 갖다가 간혹 하는데, 초기 조건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꼭 시작할 때 조건만 써야 되는 건 아닙니다. 이게 초기 조건이라고 해서요. 뭐 y x 이퀄 0일 때 y 값을 갖다 초기 조건으로 줄 수도 있지만은, 뭐 x가 1일 때 뭐 y가 얼마 이런 식으로 초기 조건을 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초기 조건이라고 이름을 붙인 이유 중에 하나는요, 실험 상황을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실험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특별히 어떤 관측을 하지 않고서도 우리가 뻔히 알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값이 시작할 때 값이죠. 그런 측면이 있어서 보통은 초기 조건은 시작할 때 값을 주는데, 그렇게 실험 상황이 아니고 우리가 어떤 현상계를 갖다가 관찰해 가지고 값을 갖다 내야지 되는 경우라면은 시작하고 나서 일정 시간이 지난 다음에 관측값을 통해서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초기 조건이, 즉 이것은 이니셜 컨디션이라고 하기보다는 정확히 이야기하면은 그냥 함수의 조건입니다. 펑션 컨디션이 되겠죠. 그런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해와 특수해 구분을 하시기 바라요. 자, 그러면 해에 대한 개념은 여러분이 이제 알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조금 더 덧붙이자면 뒤쪽에 2장 정도 가야지 정확히 알 수는 있는데요. 이 일반해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이것들 전체를 다 가리키는 거죠, 지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미분 방정식에서 그냥 초기 조건 없이 해를 구해라 라고 하면은 일종의 해 집합을 구하는 겁니다. 해 한 개를 갖다 구하는 게 아니고 그 해 집합 중에서 특별한 녀석 한 개를 빼내는 작업이 이제 초기 조건이 들어가 있는 초기 조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요 개념이 뒤쪽에 2개나 3개로 가게 되면은 해 집합의 구성, 즉 어떤 집합이 있으면 특히나 벡터 집합일 텐데 이 집합이 있으면 이 함수 집합을 만들어내게 되는 것들의 개수요. 제너레이터가 몇 개가 되는지에 따라 가지고 차원이라는 거를 갖다 결정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이야기는 2장으로 넘어가면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첫 시간에 해야 될 것은 일개 상미분 방정식인데요. 일개 상미분 방정식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4가지 정도로 나눠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변수분리법, 완전상미분 방정식, 그리고 선형상미분 방정식이랑 베르니 방정식 등등등을 이용한 개체군 역학이랑 이 초기값 문제에 대한 해의 존재성과 유일성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할 건데요. 상미분 방정식 구조 자체를 갖다가 우리가 좀 보자면은 이 상미분 방정식의 풀이 해법은 크게 2가지입니다. 지금 보셨던 변수분리법이요. 자, 얘 하나랑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완전 상미분 방정식을 이용한 풀이 해법입니다. 이렇게 2가지로 일개 상미분 방정식을 적어도 우리가 풀 수 있는 문제들은 모두 다 풀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 변수분리법을 사용을 하거나 완전 상미분 방정식의 풀이해법을 이용을 해서 그냥 풀리지 않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중간에 변수를 치환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작업들은 들어가겠죠. 어쨌든 우리가 기술적인 테크닉이라는 면에서 일개 상미분 방정식은 변수분리법과 완전 상미분 방정식 2개를 갖다가 테크닉 측면에서 좀 알아야지 되고요. 중요하겠죠. 특히 이 변수분리법 같은 경우에는 이 일개 상미분 방정식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뒤쪽에 미분 방정식이라고 이름이 붙어져 있는 모든 방정식들이요. 즉 상미분 방정식 말고 편미분 방정식이라든지 하는 것들까지 모든 풀이를 할 때 가장 바닥에 있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좀 잘 기억을 해 두시기 바라고요. 이 완전 상미분 방정식은 개념적으로 보자면은 1차원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것보다 차원을 높여서 2차원으로 올려서 생각을 하는 수학적 방법론이 들어가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 2가지를 갖다가 우리가 일개 상미분 방정식의 풀이해법을 하면서 배우게 될 거고요. 그리고서 이제 선형 상미분 방정식이 무언지, 그러면은 선형이 아닌 게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거에 대해서 보도록 하고, 좀 많이 나오는 형태로서 베르누이 방정식이라는 걸 갖다가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베르누이 방정식은 선형 방정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용 측면에서 보자면 여기서 이렇게 끊어지겠죠. 자, 근데 선형 방정식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좀 풀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갖다 좀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베르누이 방정식의 형태로서 가장 많이 등장을 하는 개체군 역학에 대한 이야기도 간단히 할 겁니다. 그리고서 원래는 일개 상미분 방정식뿐만이 아니라 모든 상미분 방정식 문제를 우리가 최초에 맞닥뜨리면은 이 문제에 해가 존재하느냐, 그리고 존재한다면은 유일하게 존재하는지를 갖다가 우리가 봐야지 되는데, 그 유일성 부분에 대한 거를 갖다가 1장에서만 할 겁니다. 우리 교재를 갖다가 보면은 1장뿐만이 아니고 2장, 3장 뒤쪽으로 가면서 이 존재성이랑 유일성에 대한 이야기들이 지속적으로 나오는데요. 우리가 이번 학기의 초점은 해 존재성과 유일성보다는 주어져 있는 방정식의 풀이에다 맞출 거기 때문에 일단 존재성이랑 유일성을 어떤 관점에서 보는지에 대한 이야기 정도를 갖다가 일개 상미분 방정식을 하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교재에서 보면은 일개 상미분 방정식 자체는 양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제가 일개 상미분 방정식 이야기를 하면서 미분 방정식을 전체적으로 어떤 관점에서 볼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갖다가 할 거고요. 요 유일성 부분까지 끝나게 되면은 뒤쪽에 이제 일개 상미분 방정식의 형태로 나오게 되는 여러 가지 현실 상황에 맞추어 가지고 모델링을 갖다가 하는 문제들을 다룰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미분 방정식을 배우는 이유는요, 이 모델링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배우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모델이 주어진 게 미분 방정식인데 물론 미분 방정식 형태의 모델이겠죠. 그런데 결국 이 모델이 아무런 조건 없이 모델링을 갖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주어져 있는 상황을 1개에다 맞출 건지 2개에다 맞출 건지 물론 반대인 경우도 있습니다. 1개에다 맞추려고 맞추는 게 아니라 주어진 걸 잘 표현을 하려고 살펴보니까 1개 상미분 방정식에 맞춰지는 경우들도 있는데 그것보다 더 우선 되어져야 될 거는 내가 2개 상미분 방정식으로 현실을 아주 잘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방정식을 못 풀어요. 그럼 방정식을 만든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풀 수 있는 방정식의 형태로 모델링을 하는 게 특히 공학에서는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방정식 자체를 다루려고 하는 게 아니라 방정식을 이용을 해서 어떤 현상에 대한 모델링을 하고 그거에 대한 풀이를 하려고 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자면은 모델링을 해서 풀 수 있는 미분 방정식을 어떻게 판정을 할 것인가와 어떤 식으로 모델링을 할 것인가. 그래서 2차나 3차로 표현을 하면 더 잘 표현되어져 있는 그런 현실이라고 하더라도요. 못 풀겠으면은 2개나 1개로 내립니다. 그러려면은 그 상황에 맞춰 가지고 필요 없는 변수들이나 뭐 이런 것들을 다 적당히 제거를 해야 되겠죠. 그 제거를 어떤 걸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들 각자 전공에서 배우게 될 겁니다. 전공을 하다가 보면은 주어져 있는 변수들 중에서 비교적 영향력이 약한 거, 강한 걸 갖다 구분을 할 수 있겠죠. 그거 구분하려고 여러분들 각자의 전공을 공부를 하는 거니까요. 그 기반 하에 수학으로 끌고 와가지고 모델링을 갖다가 하는 거고요. 그렇게 했었을 때 내가 빼낸 녀석의 영향력이 큰지 안 큰지에 대한 것들까지 수학적으로 증명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직관적으로 봤었을 때 무엇을 뺄 것인가에 대한 결정은 다분히 전공에 대한 자기 자신의 시야 혹은 지식 뭐 이런 것들에서부터 출발을 한다라는 거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제 오늘 첫 수업인데요. 1개 상미분 방정식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